미수 씨는 낡은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가장자리는 닳고 색은 바랜 사진이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아들은 그녀의 온 세상이자 삶의 숨결이었다. 미수의 흐린 눈은 어두운 공간을 응시했고 입은 움직였다. 목소리는 가느다란 숨결처럼 속삭였다. 재현아, 밥 먹었어. 엄마가 미역국 끓여주셨어. 배고프지 마. 얘야. 비 오는 밤 차가운 바람에 밀려가는 삶의 그림자처럼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흔들리는 그 야윈 모습은 텅 빈 거리 위에서 흔들렸다. 미수는 빗물에 얼룩진 낡고 해진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물에 흩날리는 노란 가로등 아래 그녀의 모습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떨리며 미끄러운 길 위에서 길을 잃었다. 낡은 슬리퍼는 무릉덩이를 헤치며 찰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폭풍 우치는 밤하늘에 길을 잃었다. 이슬비가 얼굴을 때리고 차가운 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비 오는 한밤중에 택시 한 대가 달려왔다. 헤드라이트가 젖은 도로에 고통스러운 빛을 비추었다. 바퀴가 물을 가르며 양쪽으로 첨벙거렸고 타이어가 밤 공기를 찢어내는 소리가 났다. 미수 씨는 길 한가운데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브레이크가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택시는 그녀에게서 겨우 한 손 닿을 거리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렸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얼굴이 붉어진 중년 남성. 택시 기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나왔다. 할머니, 어떻게 걸어요? 죽고 싶으세요? 밤에 비바람 맞으며 왜 길을 헤매세요? 만족하기도 전에 칼에 찔려 죽고 싶으세요? 미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깜짝 놀랐다. 온몸이 떨리며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발이 인도에서 미끄러져 거의 얼굴을 박차고 넘어질 뻔했다. 눈을 크게 뜬 모습은 마치 붐비는 시장에서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공황에 빠진 모습이었다.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은 미수는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집에 가야 해요. 제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착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운전사는 빗속에 웅크리고 서 있는 흠뻑 젖은 할머니를 경악한 듯 바라보았다. 그의 분노는 점차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맙소사, 이 늙은이 죽게 생겼어. 맙소사, 이 늙은이 죽게 생겼어.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경찰서 맞나요? 길 한가운데를 배회하는 늙은이가 있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한밤중인데 제 차에 치일 뻔했어요. 어서 와서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날 거예요. 미수는 인적 없는 길 한가운데서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듯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린 아들의 모습, 어린 아들의 순진한 미소, 어머니의 목을 껴안는 작은 팔이 아른거렸다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잠시 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가까워졌다. 차가 길가에 멈춰섰고 2명의 젊은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재빨리 그녀의 어깨에 비옷을 덮어주었다. 그중 한 명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손님, 춥지 않으세요? 어디 사세요?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미수는 마치 악몽에서 막 깨어난 듯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떨면서 빗물에 얼룩진 사진을 그들 앞에 내밀었다. 제 아들, 재현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착해요. 집에 가서 미역국을 끓여야 해요. 배고프게 하지 마세요. 두 경찰관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미수를 차에 태웠다. 미수는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아들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밤비 속에서 차는 소리 없이 굴러갔다. 깜빡이던 가로등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졌다. 차 안에는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소리, 그리고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온 아이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가슴 아픈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경찰서에서 미수는 낡은 나무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옷은 흠뻑 젖었고 은발은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미수의 눈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창문 너머로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밤비가 운명의 한숨처럼 여전히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었다. 작은 방은 고요했고 시계의 똑딱거림과 낡은 골판지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길고 긴 밤, 또 다른 밤, 그녀는 세상에 갇힌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직 빛바랜 기억과 평생을 함께했던 모성애만을 간직한 채 경찰서의 작은 방 안, 희미한 하얀 네온 불빛이 비추며 낡은 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있는 미수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켰다. 젖은 옷자락이 야윈 등에 달라붙어 그녀를 더욱 작고 불쌍하게 보이게 했다. 품에 안은 오래된 사진은 흐릿했고 종이 모서리는 비에 축 늘어져 있었다. 손은 떨리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추위의 보라빛으로 물들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진을 놓지 않았다. 마치 사진을 놓으면 남은 기억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밤이 깊고 밤비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뚜렷한 시야가 없었고 오직 공포와 외로움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여전히 가느다란 숨결처럼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재현아, 나왔어. 미역국 끓였어. 배고프지 마. 알았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비오는 밤의 추위가 미수의 살갗에 서서히 스며들어 온몸을 떨게 했다.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 하나하나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택시가 달려오는 모습,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불빛, 자동차 경적 소리, 운전사의 요란한 고함 소리, 모든 것이 방금 일어난 일 같았다. 그 순간의 공포가 생생하게 기억났다. 달리고 싶은 다리는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비바람에 몸이 얼어붙었다. 천둥 소리 같은 그 외침에 심장이 마구 뛰고 숨이 턱 막혔다. 그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어깨는 떨리고 눈은 차갑고 젖은 길 한가운데 서 있지 않은지 확인하려는 듯 방 안을 혼란스럽게 둘러보았다. 한 젊은 경찰관이 곁에 서서 불쌍한 노파를 바라보며 연민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녀가 정신없이 중얼거렸던 번호,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밝은 조명이 켜진 아파트 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식탁 위에는 맥주캔, 남은 도시락, 종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재현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얼굴을 찡그리며 바닥에 굴러다니는 캔들을 게으르게 털어냈다. 그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경찰관의 목소리는 굵었지만 진지함을 감추지 못했다. 재현 씨 맞습니까? 경찰서에서 전화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거리를 헤매다 막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몹시 당황하셨고 비에 젖어 추워지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데리러 오세요. 재현은 눈을 가늘게 뜨고 힘없이 한숨을 쉬었다. 그는 침실 쪽을 흘끗 보았다. 민정은 침대 머리맡에 기대앉아 휴대폰 화면에 눈을 받고 피곤함과 짜증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짧게 말했다. 네, 갈게요. 민정은 고개를 들고 짜증 섞인 눈빛을 보냈다. 누가 전화했어? 재현은 탁자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목소리는 무거웠다. 경찰서야. 엄마가 또 거리를 헤매시더라고. 데리러 오라고 했어. 민정은 휴대폰을 침대에 던지고 팔짱을 꼈다. 목소리는 투덜거렸다. 또 이렇게 비 오는 밤에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가야 해. 이렇게 계속되면 나도 지칠 거야. 요양원에 데려가. 적어도 엄마도 나도 안전할 거야. 재현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바닥을 바라보았다. 마치 돌멩이를 든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코트를 입고 차 열쇠를 움켜쥐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아내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데리러 갈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민정은 대답 없이 그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더 이상 반박할 기력이 없다는 듯 차가운 얼굴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베란다에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었고 바람은 밤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며 길고 답답하고 불안한 밤 한가운데 재현의 발걸음을 반겼다.
재현의 차는 밤빛 속을 질주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 밖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눈에 아팠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어우러져 묵직하고 슬픈 소리를 만들어냈다. 재현은 핸들을 꽉 잡았다. 어깨는 긴장했고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한숨, 민정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경찰관의 목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졌다. 할머니를 더 잘 돌볼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돌아다니게 두는 건 위험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피곤함과 권태감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의 버팀목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그저 짐일 뿐이었다. 버릴 용기도 감당할 인내심도 없는 짐이었다. 모퉁이를 돌아 경찰서에 불빛이 나타나 어둠 속에서 꺼져가는 불꽃처럼 깜빡였다. 재현은 차를 세우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차갑고 축축한 타일 바닥에서 젖은 가죽 구두가 질척거리는 소리를 냈다. 방구석에는 미수가 낡은 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젖은 옷이 야윈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은빛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바닥에는 여전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추위에 떨던 가늘고 보랏빛 손은 여전히 꽉 쥐고 있었다. 마치 놓아주면 마지막 기억과 위안이 사라질 것처럼. 그녀의 눈은 안개 낀 유리창 너머로 밤비가 여전히 슬픈 리듬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재현에게 다가와 어머니를 가리켰다.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저기 앉아 계세요. 날씨가 추워요. 일찍 집에 데려다 주세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걱정하는 척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몸을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요. 엄마를 데리러 왔어요. 미수는 놀라 돌아섰다. 흐린 눈에 잠시 기쁨이 번뜩였지만 이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떨며 손을 뻗었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재현아, 미안해. 귀찮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배고프실까봐 걱정했어. 미역국 끓여줬어. 화내지 마. 알았지? 재현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느낌은 잠깐이었고 곧 피로에 휩싸였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코트를 어깨에 걸쳐준 후 경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넌 날 충분히 괴롭혔어. 젊은 경찰관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엄격했지만 여전히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에 데려가세요. 이런 밤에는 몸이 비에 젖어 쉽게 아플 수 있어요. 게다가 할머니를 더 잘 돌볼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에 젖어 길을 잃는 할머니는 정말 위험해요.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알아요. 고마워요. 그는 어머니를 차에 태웠다. 미수는 좌석에 앉았다. 가느다란 손으로 흐릿한 사진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사진을 놓으면 이 아이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사랑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돌아오는 길에도 빗방울이 차 지붕 위로 계속 거세게 떨어지고 바람이 휘몰아쳤다. 차 안은 시트처럼 고요했다. 재현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바라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수는 그의 옆에 앉아 보랏빛 입술을 떨며 가끔씩 아들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당황스럽고 두려움에 차 있었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화내지 마. 약속할게. 더 이상 아무 데도 안 갈게. 그냥 미역국 한 그릇 끓여줄게. 떠나지 마. 알았지? 재현은 이를 악물고 침을 삼켰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동정과 피로 사이에서 무거웠다. 그저 집에 가고 싶었다. 이 어두운 밤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 날카로운 속삭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빗속으로 집이 나타났다. 거실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민정은 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정이 미수를 부축하러 달려나왔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불만스러웠다. 엄마 때문에 너무 걱정됐어요. 세상에, 오늘 밤은 이렇게 비 오는 날인데 왜 돌아다니세요? 엄마, 들어오세요. 따뜻하게 데워드릴 생강차 끓여드릴게요. 미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눈빛을 흘렸다가 마치 며느리가 귀찮은 존재인 것처럼 눈을 내리깔았다. 민정은 며느리를 집 안으로 부축했지만 문을 닫자마자 재현에게 돌아섰다.
재현의 목소리는 낮지만 차가웠다. 있잖아. 언제까지야? 밤에 엄마 찾으러 뛰어다니는 이 모습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 결심해야 해. 영원히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엄마는 제대로 된 보살핌이 필요해. 요양원에 보내. 거기선 누가 돌봐줄 테니까. 적어도 엄마는 안전할 거고 우리는 평화로울 거야.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가슴은 아찔했다. 미수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여전히 사진을 꽉 쥐고 창밖으로 밤하늘을 슬프게 바라보고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자동차 경적 소리, 운전사의 요란한 고함 소리, 그리고 방금 전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여전히 맴돌았다. 또다시 긴 밤이 지나고 미수의 가슴에는 모성애의 균열이 조금씩 깊어졌다. 미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민정이 어깨에 걸쳐준 얇은 코트는 아직 따뜻했지만 온몸으로 스며드는 추위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수는 고개를 숙이고 물기 묻은 사진 위로 가느다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미수의 손이 떨리자 오래된 사진도 살짝 떨렸다. 마치 가슴속 기억들도 조금씩 부서져 가는 듯했다. 그녀의 흐린 눈은 앞을 응시했다. 시선은 더 이상 막지 않았고 오직 피로와 외로움만이 남았다. 입꼬리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오직 이따금씩 길고 나지막한 한숨이 새어나왔는데 너무 작아서 그녀 자신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다. 방 안의 노란 불빛이 그녀의 주름진 뺨에 드리워져 마치 낡은 몸에 단단히 달라붙은 오래된 나무뿌리처럼 깊은 주름을 비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여전히 길을 뒤덮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에 남아 가로등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그 눈에서 공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차가운 밤비에 대한 공포. 깜빡이는 기억 속에 여전히 울려 퍼지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꾸중 소리에 대한 공포.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친인척들의 존경스럽지만 무관심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장난감을 품에 안은 아이처럼 사진을 부드럽게 가슴에 끌어안았다. 한 줄기 눈물이 사진 위로 흘러내려 달아해진 종이 모서리에 스며들었다. 미수는 눈을 감았다. 가늘고 힘없는 숨결이 미수의 마음속에 떠오른 기억과 현실이 뒤섞였다. 몇 년 전 어린 아들이 엄마를 부르며 집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몸을 숙여 아들을 품에 안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모습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어른이 된 재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먼 곳에 있었고 어깨는 걱정으로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엄마의 모습이 없었다. 문틈으로 불어온 바람에 탁상 스탠드가 살짝 흔들렸다. 미수는 깜짝 놀랐고 가냘픈 어깨가 다시 떨렸다. 익숙한 방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집안 곳곳에는 추억이 새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설 자리가 없는 희미한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거실 밖에서는 민정의 목소리가 여전히 낮지만 또렷하게 중얼거렸다. 생각해봐. 더 이상 이럴 순 없어. 엄마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어. 언젠가 또 무슨 일이 생길 거야. 하루 종일 엄마를 쫓아다닐 순 없어. 요양원이 엄마에게도 우리에게도 최선의 해결책이야. 재현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침묵했다. 어둠 속에서 미수는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귀로는 그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결정이 내려졌다. 가슴이 조여들고 이름 모를 고통이 목을 조여왔다. 더 이상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오직 두려움만이 스며들어 뼛속까지 얼어붙게 했다. 미수는 이 길고 어두운 밤의 마지막 온기를 붙잡으려는 듯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고요한 집안에는 처마에 떨어지는 밤비 소리,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 차가운 식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무거운 한숨 소리만이 맴돌았다. 옅은 노란빛이 비추자 재현과 민정의 얼굴은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지만 두 사람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빛이 스며 있었다. 민정은 두 손을 테이블에 얹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납처럼 무거웠다. 언제까지 망설일 거야?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책임져? 생각해봐. 오늘 밤 엄마는 차에 치일 뻔했어. 다음번엔 이렇게 운이 좋을까?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볼까? 이렇게 계속될 순 없어. 재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말은 이미 지친 그의 마음에 망치질을 하는 듯했다. 방금 비 오던 밤 번쩍이던 헤드라이트 브레이크 소리, 택시 기사의 큰 외침이 떠올랐다. 경찰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보랏빛 손을 오래된 사진을 쥐고 마치 폭풍 속에서 붙잡을 것을 찾는 아이처럼 그를 바라보는 겁에 질린 눈빛의 할머니가 떠올랐다. 가슴이 아팠지만 마치 돌멩이에 짓눌리는 것처럼 무거웠다. 민정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손은 그의 손등에 살며시 얹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술은 깨야 해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해서 어머니 혼자 그리고 온 가족이 고통받게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곳에서 어머니는 전문적이고 충분한 보살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안정시켜야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화로운 집이 필요해요. 매일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재현은 수면 부족과 고통으로 눈이 붉어진 채 고개를 들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해. 하지만 엄마는 어쩌지? 어떻게 서류에 서명할 수 있어? 어떻게 이 집을 떠날 수 있어? 이게 엄마 인생의 전부잖아. 민정의 입술이 살짝 오므라들고 눈빛은 차가웠다. 결연한 의지가 번뜩였다. 엄마한테 얘기해봐.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엄마가 너한테 집을 넘겨주는데 동의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우리는 빚을 갚고 미래에 투자할 돈이 있어. 이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한 거야. 엄마는 병원에 있고 안전하게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있어.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 재현은 침묵했다.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그의 마음을 쿵쾅거리며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마저 앗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몸부림이 쳤다. 하지만 피로, 압박감, 빚, 잠 못 이루는 밤, 이 모든 것이 그를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방향으로 밀어붙였다. 마침내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숨을 내쉬는 듯했다. 알았어. 내일 엄마랑 얘기해 볼게. 설득해 볼게. 민정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었다. 그녀의 눈은 만족감에 반짝였지만 입은 여전히 위로하듯 속삭였다. 내가 옳은 일을 했어. 날 믿어.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울부짖으며 창문을 때렸다. 마치 진짜 폭풍이 아직 앞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침실에서 미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꺼풀은 축 늘어졌지만 늙은 심장은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고 숨은 마치 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운 듯 가늘었다. 귀는 더 이상 모든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침묵, 거친 숨소리, 아들의 번뜩이는 눈빛, 며느리의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미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전부였다. 미수는 고개를 숙여 손에 든 낡고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한 줄기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사진 가장자리로 스며들었고 어린 아들의 미소는 흐릿해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집이라는 이곳은 더 이상 그녀를 위한 곳이 아니었다. 내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길이 나타났다. 자신의 혈육에게 버림받는 길이었다. 밤은 침묵 속에 흘렀지만 미수에게는 끝없는 밤이었다. 방 안의 어둠보다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어둠이 더 무서웠다.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소리, 현관 지붕에 부딪히는 빗소리는 모두 노크 소리처럼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몇 달 동안 조용히 고통받은 후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저 거기에 앉아 등을 굽히고 마른 손으로 물에 젖은 낡은 사진을 꽉 쥐었다. 마치 마지막 남은 기억을 붙잡으려는 듯. 오늘 밤 그녀는 한때 자신의 혈육이었던 아들과의 거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들을 위해 스웨터를 뜨며 밤새도록 깨어있던 추운 밤들, 비를 무릅쓰고 학교에 음식을 가져다 주던 날들, 아들이 열병으로 아플 때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던 날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은 이 집에 앉아 그녀를 밀어내고 늙은 어머니의 짐을 덜어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거실 밖에서 재현의 발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잠이 오지 않아 앞뒤로 서성였다. 민정은 위로의 말을 더 속삭였지만 사실은 그를 더욱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더 많은 일깨움이었다. 미수는 모든 것을 들었다. 모든 단어, 모든 글자는 아니었지만 마치 엄마처럼 직감적으로 들었다. 가슴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손끝으로 퍼져나가자 미수는 사진을 더욱 꽉 쥐었다. 마치 이 사진이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처럼 자신을 떠나갈까봐 두려운 듯.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빛이 번쩍였다. 더 이상 여기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할 때였다. 그녀는 사진을 접어 셔츠에 넣는 동안 떨리는 손으로 심호흡을 했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자신을 그렇게 쉽게 버려두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날 아침 비는 완전히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짙은 회색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집안 공기는 고요했고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귀가 터질 듯 무거웠다. 재현은 식탁에 앉아 차가운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은 무거운 생각으로 가득 찼다. 민정은 조용히 설거지를 했지만 평소보다 움직임이 빨랐다. 가끔씩 남편을 힐끗 쳐다보며 마치 남편에게 상기시키려는 듯했다. 방구석, 미수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가느다란 손을 무릎에 얹고 있었다. 손은 살짝 떨렸지만 어젯밤처럼 공황에 빠진 눈은 더 이상 아니었다. 비 오는 밤이 지나고 무릉덩이가 있는 작은 골목길을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에 희미한 햇살이 내려앉아 더러운 발자국을 더욱 부각시켰다. 마음속에서 모든 두려움은 고요하고 고요한 의지로 바뀌었다. 어젯밤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모든 말, 모든 문장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이가 들었다. 이 집에 그녀가 있을 곳은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앉아 기다린다면 버림받을 날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아침 식사 후 재현이 황급히 집을 나서자 민정 역시 짐을 챙겨 시장에 간다는 핑계로 나갔다. 미수는 낡은 스웨터를 입었다. 손은 떨렸지만 따뜻한 집과 차가운 바깥 세상의 경계였던 그 문을 꼭 열어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녀는 낡은 캔버스 신발에 젖은 늙은 발을 안고 한 걸음씩 걸어나갔다. 하지만 그녀 안에는 작은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결의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빛바랜 캔버스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남긴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었다. 집에 빨간 책, 아들에게 줄 선물이자 노후의 위안거리로 몰래 생각했던 교회 토지 관련 서류들이었다. 이제 그 서류들은 더 이상 자존심의 원천이 아니라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그녀를 구해줄 유일한 밧줄이었다. 큰 길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에는 여전히 무릉덩이가 있었다. 차가운 아침 바람이 옷자락 틈으로 스며들어 가냘픈 어깨를 더욱 떨게 했다. 하지만 미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한 걸음씩 걸었다. 남편의 오랜 친구 강 씨를 떠올렸다. 그는 언젠가 그녀에게 무슨 일 있으면 찾아오세요. 저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였다. 비가 내린 밤, 이른 아침의 거리는 여전히 고요했다. 가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몇몇 사람만이 서둘러 출근하고 있었다. 미수는 예전에 삶이었던 거리를 걸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낯설었다. 남편과 함께 앉았던 찻집은 주인이 바뀌었고 골목 끝에 있는 마트도 간판이 바뀌었다. 창가에 있는 낡고 바랜 나무 간판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강 변호사 사무소. 그녀는 걱정과 희망으로 가슴이 쿵쾅거렸다. 약해진 가슴 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을 들어 낡은 나무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강 씨가 나타났다. 머리는 전보다 더 하얗게 새고 체구는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미수를 보자 그는 어리둥절해하며 연민 어린 눈빛을 보냈다. 미수 씨, 세상에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수건 좀 가져다 드릴게요. 미수가 들어왔다. 다리가 너무 피곤해서 거의 힘이 풀릴 지경이었다. 의자에 앉아 가방을 가슴에 꽉 끌어안고 눈물이 고인 채 강 씨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 있었다. 이제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언젠가 제 아들이 이 집을 뺏어가고 저를 거리로 내몰까봐 두렵습니다. 강 씨, 제발 도와주세요. 제 남은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비참한 삶을 목격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눈빛에 담긴 표정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평생 희생만 겪어온 어머니가 지금 여기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을 지켜주었던 지붕을 지켜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방법을 찾을 겁니다. 밖에서는 어두운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쳐 작은 거리를 비추며 미수가 겪어야 했던 긴 비극의 밤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 법률 사무소의 작고 소박한 방 안에서 미수는 말없이 앉아 무릎 위에 놓인 빛바랜 천 가방 끝자락을 가늘고 앙상하게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희망과 불안으로 가득 차 강 씨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이 마주보는 순간 공기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밖은 비가 내린 후 활기가 넘쳤지만 미수에게 세상은 이제 이 작은 방 안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의 빛을 걸고 그곳에 있었다. 강 씨는 가방을 열고 종이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냈다. 집에 빨간 장부, 교회 토지 관련 서류, 아플 때 약값을 낼 돈이 있을까봐 아들에게 숨겨둔 작은 저금통까지. 그는 종이를 하나하나 읽으며 점점 어두워졌다. 다 읽은 후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미수를 올려다보았다. 미수 씨, 우선 진정하세요. 상황이 크게 나아진 건 아닙니다. 아직 이 땅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동안 걱정하느라 기력이 다한 것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희미한 빛이 스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속삭였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들이 이 집을 빼앗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계획한 대로 제가 몰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강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곧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한 후 부동산의 일부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자선 기금에 예치하는 절차를 밟으세요. 원하시면 제가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임시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명을 강요당하지 않도록요. 동의하지 않으면 집을 팔 수 없습니다. 미수는 귀를 기울였고 눈빛이 따끔거렸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믿어요. 저는 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일은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 씨의 안내에 따라 미수는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갔다. 조용히 은행에 가서 자신만 인출할 수 있는 계좌로 통장을 옮기는 서류에 서명했다. 임시 허가서와 유언장 그리고 교회 토지 양도 계약서에도 서명했다. 모든 일은 집 안팎에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되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미수는 나이 들어 보이는 듯했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의 날들을 준비하는 사람의 평온함이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늦은 오후에 햇살이 창가로 쏟아지자 미수는 테이블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짧은 편지를 썼다. 그녀는 봉투에 편지를 넣었다. 하나뿐인 손주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추위에 떨 때마다 꼭 껴안아 주던 순진한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때가 됐어. 그날 밤 재현과 민정이 여전히 늙은 어머니가 그 집안의 조용한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미수는 낡은 옷 몇 벌을 챙겨 낡은 사진을 챙겨 들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떠났다. 예전의 집이라고 불렸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밖에서는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평생의 희생과 자신을 구하려는 용기로 바꿔야 했던 자유의 맛을 실어날랐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그는 어머니에게 할 말을 마음속으로 준비해 두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말이었다. 자신과 민정이 몰래 준비한 서류에 어머니가 서명하도록. 민정은 차분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오늘이 늙은 어머니를 돌보는 고된 나날을 마무리하는 날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의 방에 들어서자 두 사람을 맞이하는 텅 빈 방은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작은 침대는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고 낡은 옷장 구석은 깨끗했으며 혼자 사는 노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탁자 위에는 낡은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미수가 남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재현아, 난 이제 없어. 더 이상 널 귀찮게 할 일은 없어. 날 찾지 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혹시 내가 그리워진다면 내가 아직 건강했을 때 내가 돌아왔던 그곳을 기억해줘. 그 뒤틀리고도 고통스러운 그 글자들을 읽는 재현의 손이 떨렸다. 잠시 충격에 빠진 그는 마치 집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기를 바라는 듯 공황 상태에 빠져 주위를 둘러보았다. 민정은 서랍과 옷장을 뒤지며 걸어왔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그녀의 충격은 더 커졌다. 빨간 책이 사라지고 토지 관련 서류도 사라졌다. 미래를 위해 의지하려던 모든 것이 어머니와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다. 설마 엄마가 그럴 리가. 민정은 두려움에 목이 메어 속삭였다. 재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보낸 긴 밤들, 미역국을 끓이고 불을 끄지 않았던 시간들, 창가에 앉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시간들, 이 모든 것이 가슴을 강타하는 폭풍처럼 후회로 변했다. 그날 부부는 정신없이 찾아다녔다. 곳곳에 전화를 걸고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이웃들에게도 물었다. 하지만 모든 길이 막힌 듯했다. 미수는 부동산 서류뿐 아니라 아이에게 헌신했던 어머니의 모습까지 챙겨나갔다. 미수는 텅 빈 버스 정류장에 서서 늙어버린 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서서히 떠오르는 지평선 저편을 바라보았다. 어깨에는 헌 옷 몇 벌이 든 작은 가방이 걸려 있었고 손에는 외로운 나날들을 따라다니던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눈앞에는 평화로운 시골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계산할 필요도 없는 곳, 귀찮은 노모라는 단어의 무게에서 벗어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곳이었다. 매일 아침 그곳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며 평생을 사랑해온 아들에게 더 이상 그녀를 가슴에 품어둘 수 없을지라도 조용히 축복을 보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평화로운 해안 시골에서 미수는 소박한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낯선 노부부의 초가집에 작은 방을 빌렸다. 그들은 진심 어린 친절로 그녀를 대해주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바닷가에 앉아 파도가 철썩이고 바람에 날아오르는 갈매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품고 있었지만 그 슬픔은 가벼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가 규칙적으로 하는 일은 딱 하나뿐이었다. 매달 손자에게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이었다. 때로는 책이었고 때로는 직접 든 목도리였다. 할머니의 옹알이 소리가 들리던 손자에게 편지에는 슬픔이 묻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간략한 글귀만 적었다. 나는 아직 건강해. 바다 근처에 살아. 매일 파도를 바라보며 내가 그리워. 내가 크면 원한다면 나를 찾아와서 옛날 이야기를 들어줘. 재현은 엄마를 찾던 공황 발작을 겪은 후 이제는 텅 비어있고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진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가 살던 방을 지날 때마다 어딘가에서 엄마가 자신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고요한 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엄마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듣고 엄마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을 느꼈다. 민정은 여전히 땅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재현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바위에 조용히 부딪히는 파도가 이미 피로로 가득 찬 마음을 갉아먹는 듯 말없는 후회가 날마다 커져갔다. 머나먼 바닷가. 미수는 여전히 옛 사진을 품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들이 자신을 찾아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옛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의 한 구석이 남아 있었다. 언젠가 재현이 자신의 마음을 마주할 용기가 생기면 땅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랑을 위해 어머니를 찾아 길을 나설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다시 부드럽게 바닷바람이 불어와 짭짤한 향기와 파도의 속삭임을 실어왔다. 엄마는 아직 여기 있어.
널 기다리고 있어.